한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입니다. 문이 잠긴 채 발견되는 노인, 몇 주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방, 그리고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렇게 사라져간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몇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미 한국 노년층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말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길보다 혼자 돌아올 길이 더 두려운 나이. 밖에서는 장수국가라지만 정작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때는 모두에게 존경받던 직업을 가졌던 이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내던졌던 이들조차 노년엔 초라한 원룸, 차가운 방바닥, 그리고 식탁에 놓인 우유 한 컵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노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빠르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노년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누군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을 깊게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공포,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희망까지 이 영상이 분명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의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면 잠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도록요.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 죽는 것, 고독사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인 고독의 시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서울의 어느 쪽방촌 골목, 겨울이면 숨이 얼어붙을 듯 차가운 그곳에서 경찰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노인, 이웃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죽음, 그 방 안에는 따뜻한 밥도, 말벗도, 손을 잡아줄 누군가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 통계에서 고령 1인 가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여성 독거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남편보다 오래 살고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경제적 기반도 부족한 여성 노년층은 노후의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영자, 82세, 여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녀는 멀리 떠났고 남편은 오래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TV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나도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게 누워 있다가 발견되는 건 아닐까?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건 그녀가 특별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성실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온 세대였지만 돌아온 건 고립된 노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독사가 늘어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유독 우리 부모 세대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건 개인의 책임일까? 아니면 사회의 실패일까? 이 질문은 논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면 내일 그 외로운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나라보다 빨리 늙고 있고 노인의 수보다 노인의 외로움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파트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왜 한국의 노년이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이영자 82세. 여사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분주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 그녀가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동네 부모들이 웃으며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의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모두의 존경을 받던 인생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혼잣말로 끝나는 하루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문장은 지금 한국 사회의 노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영자의 방은 겨우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들어갈 만큼 좁습니다. 창문은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와 고장난 히터로 버텨야 합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녀가 학생들과 함께 찍힌 사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운동회를 뛰던 사진, 다정하게 부모와 함께 웃던 결혼식 사진. 그 사진 속 영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여기서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자의 삶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 노년층의 보편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온 건 초라한 방 한 칸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한국 부모 세대의 공통된 상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질문이 시청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대가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 지점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다른 이들은 분노합니다. 평생 일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이게 대가냐? 여기서 바로 논란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노후 빈곤은 개인 책임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만든 구조적 실패인가? 둘 중 어느 쪽이든 이영자의 현재는 한국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건, 병보다 무서운 건, 자식보다 먼저 걱정되는 건 내가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녀의 절망만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자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방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앞으로의 파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행복은 오래갈 줄 알았다. 예기치 못한 이별, 그리고 추락. 이 말은 이영자 82세 여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남편과의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떠나보냈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노년층에게 사별이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지탱해온 경제 기반과 사회적 연결의 끈이 동시에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자 여사는 혼자 집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약간의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월세를 낼 때마다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끼 식사조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냉장고엔 물과 반찬 두세 가지, 저녁은 거의 우유에 밥 한 숟가락 말아먹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도 배고픈 건 참을 만한데 혼자 먹는 게 더 쓰리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은 공감과 충격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여성 노인의 삶에서 너무 흔하게 반복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 노인 빈곤율 1위, 수십 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떠맡으며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놓친 세대가 노년이 되자 자신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삶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모든 걸 잃는 건 본인이 대비를 안 해서다. 다른 사람들은 격하게 반박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한 대로 살았다. 경력 포기하고 가정 책임지고 그 대가가 왜 빈곤과 고립이어야 하는가? 이 논쟁은 한국 노년층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자책을 평생 앓고 삽니다. 하지만 잘못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평생 돌봄과 희생을 강요해온 한국의 오래된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 이영자 여사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존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 가족이 있던 자리, 늘 누군가를 위해 채워왔던 자리가 이제는 허공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면 될까? 그리고 남은 시간은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 부분에서 시청자는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영자의 목소리가
곧 한국 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별이나 이혼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삶의 충격으로 단단해 보이던 노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추락의 순간은 영자 여사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은 스스로 다시 삶을 세우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 여정은 다음 파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영자 82 여사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오래된 불균형, 왜 여성 노인이 더 가난해지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성 노인이 겪는 삶은 남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영자 여사 역시 그 통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평생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챙겼던 세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연금, 경력, 경제적 기반, 그리고 자기 삶입니다. 한국 여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1. 남편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회.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 8년 더 오래 삽니다. 문제는 그 6, 8년을 버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자 여사도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이 돌봄은 평생 했지만 내 돌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젊을 땐 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역설적으로 아파도 다쳐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불공평한 구조 때문에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여성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몸이 아프지만 병원비 때문에 참는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영자의 고통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3. 연금 사각지대의 대표 피해자. 영자 여사는 평생 일했지만 정식 직장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은 용돈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한국 여성 노인 대부분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남편과 함께 사라지고 남은 건 월세와 고지서뿐인 현실.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남편에게만 의존한 게 잘못 아닌가? 그러면 또 다른 시청자가 반박할 것입니다. 그 시대 여성에게 선택권이 있었나요? 사회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희생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이 논쟁은 영상의 핵심 후킹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노년층 여성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조가 그들을 가난으로 밀어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영자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논쟁은 더 뜨거워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노년엔 내가 이토록 외롭고 가난할까? 이 질문은 한국 노년층 전체를 향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이후 나타나는 스스로의 노후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왜 짐이 됐을까? 길어진 생명이 짐이 되는 나라. 이 말은 지금 한국 노년층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이영자 82세 여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 사는 게 무서울 때가 더 많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층 파산, 다시 말해 오래 살다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의 노년층이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한국의 노인은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질까요?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깊숙한 문화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2.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는 오래된 문화. 한국 부모 세대는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왔습니다. 특히 영자 여사 또한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들은 각자 삶을 살고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작 부모의 노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논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준 탓이다. 반면 많은 노년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받은 거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 논란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 준비한 돈이 오히려 부모의 노후를 파괴한다. 교육비, 결혼비, 집 마련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퇴직 자금을 잠식했습니다. 영자 여사도 평생 모은 적금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대부분 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땐 잘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를 위해 남겨둘 걸 그랬어요. 이 말은 너무 많은 한국 부모가 공감하는 진실입니다. 3. 길어진 삶을 버틸 돈이 없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높아지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1.5배 이상 더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영자 여사는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 살면 미안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이 말은 한국 노년층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가 된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회.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불행이 되었을까요?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개인일까요? 사회일까요? 아니면 오랜 문화가 만든 구조적 문제일까요? 이 질문은 영상의 핵심 논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시청자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 영상은 좌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자 여사는 이 절벽 같은 현실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새벽길에 폐지를 끄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영자 82세 여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프게 했던 풍경이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 새벽, 영자 여사는 집 근처 골목을 걷다가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함께 폐지를 실은 카트를 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눈은 살얼음처럼 길에 붙어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트 위에는 종이박스, 광고 전단, 버려진 잡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은빛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손은 연금을 대신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노부부가 그날 번 돈은 7영원 남짓. 하지만 그마저도 오늘은 많이 벌었다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영자 여사는 숨이 턱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왜 아직도 일하고 계실까? 왜 한국은 노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까? 한국 노인의 가장 큰 모순, 가장 힘없는 나이에 가장 힘든 노동을 한다. 한국 노년층은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버티다 떠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도 쉬지 못합니다. 퇴직 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노쇠한 몸, 병든 무릎, 흐린 눈으로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카트를 끄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인에게 주는 현실적 모욕입니다. 여기서 큰 논란이 발생합니다. 시청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다.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또 다른 시청자들은 분노합니다. 아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한국 사회가 노인을 안전망 밖으로 밀어냈다는 증거다. 그리고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폐지를 끌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바로 이 논란이 영상의 힘을 만들고 시청자들이 끝까지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왜 폐지를 줍는 노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한국 노인의 빈곤 구조는 매우 단단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수준. 근로능력이 약해도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복지 지원에서 탈락.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사용 불가.
이 모든 조건은 영자 여사가 느끼는 불안을 그대로 자극합니다.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서 카트를 끌게 될까? 그녀는 이를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난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닥치는 현실이라는 것. 가장 큰 비극. 가난보다 더 아픈 건 수치심이다. 폐지를 주우면 몸이 힘들지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떤 노인은 시선을 피하려고 동네가 아직 깜깜한 시간에만 일을 나간다고 말합니다. 영자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구나. 바로 이 장면이 그녀가 이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아픈 게 무서운 거죠. 이 문장은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나이, 바로 한국 노년층이 느끼는 가장 깊은 공포를 보여줍니다. 폐지를 끄는 노부부를 본 뒤 이영자 82세 여사는 자신의 몸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붓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혹시 잘못되면 그때도 나 혼자일 텐데. 한국의 많은 노인이 병원 치료를 미루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돌봄의 부재, 즉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챙겨주지? 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한국 노인의 가장 큰 공포, 아픈 몸으로 혼자 견디는 시간. 한국 고령층은 세계 최장의 평균 수명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병과 함께 사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8년 이상 더 오래 살지만 그 8년이 대부분 통증, 만성질환, 고독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영자 여사는 밤마다 무릎을 붙잡고 중얼거립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네. 그래도 병원은 못 가. 혹시라도 쓰러지면 문 열어줄 사람도 없잖아. 그녀의 말은 한국 노년층이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뜨거운 논란. 댓글에서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안 가는 건 본인 선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시청자들은 반박합니다. 가서 뭐해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회복해도 다시 혼잔데. 한국에서 노인의 병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부모를 모른 척하냐? 이 말이 나오면 반발도 생깁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쁜 나라잖아요. 부모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구조가 문제야. 이 논쟁은 영상의 조회수를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치료를 미루는 동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영자 여사는 집안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니라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프면 세상이랑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같이 병원을 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말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한국 노인의 현실은 병이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비극,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서 치료를 포기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혼자서 회복을 못하니까 그게 더 겁나. 이런 현실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는 왜 노인을 이렇게까지 혼자로 만들었나? 바로 이 질문이 다음 파트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영자의 조용한 결심. 무릎은 더 아파졌지만 그녀의 마음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절망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그 변화가 그녀의 노년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다음 파트에서 밝혀집니다. 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노년에 남은 건 왜 이렇게 허전할까? 바로 이 문장. 자녀에게 쏟아붓고 남은 건 빈 지갑과 빈 인생. 지금 이영자 82세
여사가 가장 깊이 후회하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자녀에게 투자합니다. 영자 여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한 형편에도 아들의 학원비, 교복비, 입시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굶어도 애들이는 굶기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빈 지갑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을까? 한국 부모의 희생은 왜 노후 파탄 공식이 되었을까? 한국의 경제 사회 구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을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40대엔 월급의 30%를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퇴직금의 절반을 자녀 결혼비로 내주고 60대엔 집을 팔아 손주에게 물려주려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성장했지만 부모는 노후 자금을 잃고 결국 가장 약한 나이에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영자 여사는 아들 결혼 당시 20년 모은 적금의 대부분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는 기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논란이 터진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준 거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립니다. 1. 그 시대 부모는 선택권이 없었다. 사회가 희생을 강요했다. 다른 시청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만든 착각인가? 이 질문은 영상의 전개에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고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그 결과가 자녀에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평생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면서 노년에 아무런 안전망 없이 홀로 버텨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 부모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이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실패도 자식의 실패다. 왜냐하면 노년에 부모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영자의 깨달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했구나. 폐지 줍는 노부부를 보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줬던 과거를 돌아보며 영자 여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지금까지는 희생이 당연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약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노년을 다시 세우는 자기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집은 그래도 남겨줘야지. 손주에게라도. 이영자 82세. 여사는 오래된 원룸에서 살아가지만 지금도 단 하나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왜 집을 놓지 못하는가? 이 말이 한국 노년층의 가난을 더 깊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한국 노인의 가장 큰 착각.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집은 명예, 자존심, 가족의 역사,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 여겨집니다. 이영자 여사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는데 그걸 팔면 나는 뭐가 남겠어? 하지만 문제는 이 믿음이 그녀의 노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있지만 돈은 없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 영자 여사의 집은 수십 년 전 산 오래된 빌라입니다. 지금 시세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요즘 한국에서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 긴급복지에서도 제외, 의료비 지원도 제한. 집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국가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노인의 아이러니. 집은 있는데 살 돈은 없다. 여기서 논란이 폭발한다. 시청자들은 튀어나오듯 댓글을 남길 것입니다. 이 집 있으면 됐잖아. 그걸 왜 안 팔아? 대표적인 개인 책임론. 1. 부모 세대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며 살아왔다. 시대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부동산에 집착하는 건 한국 문화 전체의 문제다. 구조적 비판. 단 노년층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가서 살아? 전세도 못 구하는데. 현실적 반박. 이 논쟁은 영상의 참여도를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비극, 노노러, 상속. 한국에서는 부모가 90세가 넘어서 사망하며 70세가 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자 여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웃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애가 받으면 그때는 애도 노인이잖아. 그게 무슨 상속이야?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부모의 집착이 만들어낸 이 구조는 상속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며 그냥 물려주는 고생에 불과하다. 집을 지키느라 빈곤해지고, 집을 지키느라 복지에서도 제외되고, 집을 지키느라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노노빈곤의 슬픈 메커니즘입니다. 이영자의 깨달음. 집은 자식에게 주려고 지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려고 지켰어야 했네. 폐지를 끄는 노인들,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신의 몸, 그리고 복지에서 밀려난 현실을 겪으며 영자 여사는 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준 적이 있었나? 그녀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만 붙잡고 있던 이 집이 정작 자신의 노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 선택은 다음 파트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집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이 말은 이영자 82 여사가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 집을 자산으로 바꾸고 다시 삶을 회복한 노년이라는 한국 노년층에게 낯설지만 강력한 선택이 등장합니다. 희망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된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린 한 강의에서 영자 여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영자 여사보다 조금 어린 고석준 76세, 한미자 75세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지도 자녀에게 넘기지도 않고 그 집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집은 누리고 살아야죠. 집은 자식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편히 살려고 가진 거잖아요. 이 말은 이영자 여사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 집은 지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이 사실 자신을 가장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 고석준 한미자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죠. 그 부부는 주택연금 덕분에 월마다 안정적인 금액을 받으며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존엄한 노후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더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더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는 이 집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논란이 터진다. 시청자들은 반드시 의견이 갈립니다. 2. 집을 연금으로 쓰는 게 맞는 선택이다. 현명하다. 자립을 강조하는 의견. 밀.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건 위험하다. 자식에게 남길 게 없어지잖아. 전통적 가치관의 반발. 부모가 자기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개인 책임론 강화. 자. 상속 중심 사고방식이 한국을 망치는 거다. 부모도 자기도 못 살고 자녀도 혜택이 없다. 구조 비판. 이 논쟁은 영자 여사의 선택을 둘러싸고 더 큰 화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집을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건가? 이영자의 마음에 처음 찾아온 전환점. 고석준 한미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 여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를 느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평생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본 적 없는 그녀에게 이 질문은 아주 낯설고 어쩌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삶은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결심이 이영자 여사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직접 구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선택은 다음 파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주택연금을 알게 된 뒤 이영자 82 여사는 처음으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사가 했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노후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많이 벌 수 없다면 적어도 덜 써야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노후 생존 전략 더하기와 빼기. 나는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1. 더하기 전략. 늦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소득 만들기. 영자 여사는 체력이 예전만 못하지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루 2시간 청소 보조, 공공기관의 간단한 자료 정리, 동네 어린이집 잔심부름, 시니어 대상, 시간제, 일자리.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한국의 많은 노인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고 말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역할감과 살아있다는 감각이다. 일을 하면 몸도 덜 아프고 마음도 덜 외롭고 하루가 덜 길고 사람과의 연결도 다시 생깁니다. 2. 빼기 전략. 소비를 덜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노후 투자. 강사는 더하기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빼기입니다. 영자 여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빼기? 뭐를요?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연금을 더 받는 것만큼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외식 한 번 줄이기, 택시 대신 버스 이용, 사용하지 않는 보험 정리, 커피값 아끼기.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 줄이면 1년에 30만 원이 남습니다. 그 30만 원이 10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노후는 이렇게 모입니다. 영자 여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새는 돈이 참 많았구나. 여기서 역시 논란이 일어난다. 댓글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노인이 뭘 더 아끼라는 거냐? 이미 최소한으로 쓰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분노 섞인 의견. 맞는 말이다. 커피값, 택시값 줄이면 노후가 훨씬 안정된다. 절약을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중간에서 또 다른 논쟁도 생깁니다. 노인이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개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 노후는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논쟁은 자연스럽고 강력하며 시청자 참여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3. 이영자의 놀라운 변화. 더하기로 자존감을, 빼기로 안정감을 얻다. 영자 여사는 작은 일자리라도 수입이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에서 몇 가지를 줄이자 처음으로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액수는 작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 돈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나는 이제 조금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더하기와 빼기 전략이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지키는 감각을 되찾는 것. 4. 노년에도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노인을 더 이상 약자로만 보지 않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영자 여사는 스마트폰 강좌에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멀리 사는 손주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 그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영자의 결론. 노후는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고 아파도 병원 못 가던 자신을 생각하고 자녀에게 모두 주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집이라는 짐을 깨닫고 다른 부부의 선택을 배우면서 이영자 여사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내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 단계는 다음 파트에서 완성됩니다. 한국 노년의 현실은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배우자도, 과거도 결국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파트의 제목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영자 82세 여사는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연락도 뜸해졌고 국가의 복지 제도는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를 지원 대상에서 밀어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준 위안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긴 적이 없었구나. 하지만 놀랍게도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부모 부양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녀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부모가 혼자 고생하느냐. 그러면 다른 시청자는 반박할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그 책임을 자녀에게만 떠넘기는 건 시대착오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 논쟁은 자연스럽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영자 여사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지키는 노후 준비는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다. 영자 여사는 늦은 나이에 알게 된 진실을 결국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고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출을 조금씩 줄이며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여유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살아보는 것까지 늦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은 수많은 노년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입니다. 셋째,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어떻게 외로움을 견딜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은 수입보다 외로움 때문에 아프고 돈보다 단절 때문에 무너지고 병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영자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조금씩 채우면 되지만 마음은 지금부터라도 채울 수 있어요. 그녀는 복지센터의 스마트폰 강좌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배웠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영자 여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후회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넷째, 마지막 순간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년은 다시 존엄해질 수 있다.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다시 같이 있어질 수 있다. 이영자 여사가 보여준 삶의 전환은 한국의 모든 노년층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이영자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자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자신의 노년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